예전에 박스터 S 3.6 모델에 3.3 모델을 탔었는데 괜히 내가 박스터 얘기를 했나? 엔진룸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. 요거 204마력짜리 엔진인데 TGDI, 터보 GDI 엔진이 들어가 있네요. 특이사항은 없고 그냥 이 엔진이 예전에도 제가 타봤긴 타봤는데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가 이 차는 그냥 죽음입니다. 정말 잘 나와요. 깜짝 놀랄 정도. 진짜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아반떼가 아닙니다, 이 차는. 자, 이제 주행기로 넘어왔습니다. 지금 경대 북문에서 지금 팔공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옆에 이제 동생은 이게 230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지? 네. 230 때문에 알고 보니까 이때 네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알고 보니까 집이 우리 근처고 너희 집이랑 우리 집이 가까웠었고 이래서 이제 연이 닿아서 이제 4년 동안 이제 알고 지냈습니다. 2016년 8월에 사서 지금까지 한 43,000km 지금 타고 있는 차량 시승기를 위해서 타고 있는데요. 이게 관리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조용합니다. 그런데 이제 타이어가 세미 슬립 타이어를 넣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소음이 올라오는데 뭐 그런 거 말고는 뭐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날이 좀 더워가지고 접지력이 좋아서 가는지 몰라도 좀 운전은 좀 딴 차로 이렇게 타면 불안하다 생각이 들 텐데 이렇게 꽉 잡으냐? 우와 뭔가 착착 달라붙는 느낌이 드네요.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제가 이 친구가 처음 차량을 가지고 왔을 때 했던 말이 형님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 풀악셀 밟아보세요. 진짜 재밌어요 라고 했었는데 정말 그 영상은 저희 우연TV가 제대로 하기 전부터 걸려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정말 기똥차게 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신형 아반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컨셉으로 해야 될까 했을 때 리뷰 편에도 나오겠지만은 지금 중고차로 이제 매물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1000 초반에서 1000 후반까지 나와 있어요. 굉장히 이제 가격대가 잘 나오더라고. 그래서 첫 차를 좀 찾는 사람들, 근데 그 와중에 20대가 있다면 그들한테 진짜 굉장히 괜찮은 차가 아닐까. 왜냐하면 가격도 저렴한데 차도 정말 재밌고요. 그리고 아마 삼각대의 영향이 꽤 클 겁니다. 삼각대 디자인이 좀 구리다 보니까 디자인도 훨씬 더 원래 예쁜데 더 예뻐 보이고, 그리고 이 차량 수동 모델과 오토 모델이 있는데 이 차량은 수동 모델이에요. 근데 이 수동 모델이지만은 수동 못 몸에 오토를 타면, 근데 오토가 아마 수동 모델보다는 좀 가격이 중고가 가격이 좀 나갈 겁니다. 뭐 어쨌든 그래도 가격이 1000 중후반이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서 한번 이 차량을 한번 섭외를 해서 리뷰를 해 보는데요. 일단은 오토는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수동이기 때문에 미션 변속감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벤츠 수동을 타잖아요. 벤츠 수동과 딱 다르게 느껴지는 게 시동을 켜자마자 이제 클러치를 밟았는데 이 클러치 들어가는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. 밟자마자 다입니다. 벤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숙하게 넣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 차량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. 굉장히 빠르게끔 할 수 있게끔 이 차량을 좀 세팅을 해뒀네요. 근데 이 D컷은 예쁜데 핸들링 할 때 좀 나는 좀 불편하더라. 니는 안 걸라? 어떤 점이? 그러니까 이게 D컷이니까 이게 걸린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아까 좀 막힐 때는 계기판을 보면 7.4가 나왔는데 지금은 8km 정도 나왔는데 일반 도심에서도 한 10km 정도 가까이가 제게 지금 또 타이어 때문에 세미 슬릭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 뭐 순정 타이어보다는 평균 연비나 1km 정도는 더 안 나와요. 근데 일단 수동이라서 고속도로에서는 한 14km 정도 나오고 도심에서는 뭐 10km 정도 나오니까 요즘 같은 기름값에는 좀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은 이 젊은 남성들한테, 20대 남성들한테 좋은 게, 사실 20대는 좀 달리고 싶잖아요. 달리고 싶어서 일반 모델을 타면 밟아도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잘 나가겠지만 그래도 좀 충족을 해주질 못해요. 근데 이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일단은 4기통 1.6 한 204마력 정도가 되기 때문에, 그리고 차체도 작잖아요. 그래서 정말 바른 대로 나가줍니다. 바른 대로. 그렇습니다. 이게 운전은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요. 가솔린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, 타이어의 특징 때문에 이 소음을 제외한다면 굉장히 조용합니다. 그런데 이제 100km 이상 갔을 때는 타이어 소음이 좀 올라오는 거 말고는 일반 도로에서는 사실 100km를 안 달리잖아요. 그래서 그 100km 언더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부드럽게 나갑니다. 이게 스포츠 모델인데 좀 부드러운 게, 물론 제가 지금 막 악셀을 막 밟고 이렇게 알아서 그러시 몰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굉장히 밟기 전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서스펜션 세팅이 AD보다는 확실히 딱딱하거든요. 차량이 보통 이제 일반 세팅은 말랑말랑하잖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좀 말랑말랑한 거잖아요. 근데 이런 스포츠 모델이다 보니까 좀 서스펜션이 좀 딱딱한데, 또 이게 제 취향이 맞다 보니까 저한테는 1000만원 중후반의 차량 중에, 전후 차량 중에는 이 아반떼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K3도 안 타봤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에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 차는
구하기가 쉽지. 뭐 물론 이런 거를 남자만 꼭 타라는 법은 없어요. 여자들도 운전에 보면 가끔 보면 이제 여자들도 외국처럼 차량을 튜닝하고 달리는 거를 좋아하는 것들 간혹 보거든요. 그래서 20대라면 누구나 진짜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이 또 장점을 그만 말했는 게 국산차다 보니까 20대들이 돈이 많이 없잖아요. 근데 수입차를 탄다면 하체 처리를 하거나 이래 뭔가 했을 때는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국산차고 1.6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하체가 일반 모델이랑 좀 다르지만은 대부분은 좀 같이 쓴다고 합니다. 그래서 유지보수 면에서는 그 하체 가리를 어느 정도 했을 때도 70만 원 언더 나왔다고 하고 그만큼 차량도 저렴하고 연비도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유지비도 괜찮다고 하니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재미까지 있으니까. 수동 타면서 뭐 에피소드가 더 있나? 형도 한 번씩 느끼실 수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발렛 맡겼을 때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. 맞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돈은 내가 내고 주차도 내가 하는 그런. 그다음에 대리운전 부를 때도 항상 수동 좀 하실 줄 아시는 분으로 불러달라고 해야 되니까요.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그날도 아마 기사님이 집에 가면서 한 10번 정도 시동 꺼뜨리신 것 같아요. 진짜 그 싫다 이거. 예, 가면서 그래서 저도 계속 뭔가 노심초사하고 내 차를 부수러 왔나. 예, 마음을 그래서 좀 술도 안 마시게 되는 것 같고요. 맞다. 이제 차를 가지고 온 날은. 나도 똑같아. 나도 항상 물어봐. 혹시 수동 운전 할 줄 아세요? 물어봐. 네, 근데 되게 다 하신다고는 하는데 이제 또 너무 안 타셔가지고 그러니까 면허는 그걸로 따셨겠지만 맞다. 이제 데일리로 항상 이걸 타는 게 아니니까 좀 이렇게 편안한 주행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. 이게 수동이 다 같은 수동이 아니라 또 스타일이 또 다르니까. 조금씩 또 세팅도 다르고. 세팅이 다르다 보니까. 그래서 맞다 그런 고충은 나도. 근데 진짜 부드럽게 잘 나가네. 스트레스 없이 오르막도. 근데 확실히 이제 서스펜션이 지금 딱딱하다 보니까 통통 튄다. 그렇죠. 통통 튀어요. 통통 튀네. 근데 이게 나는 이래 저속 주행에서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고속 주행에서 만약에 이게 막 180 막 이래 나간다 이럴 때 통통 튀면 나는 좀 무서울 것 같아. 네, 고속 안정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그거에 약간 이 차의 한계죠. 값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잡지 못했고요. 또 무게도 좀 가볍고. 그래서 그냥 딱 한 제 생각에는 한 150 이하 영역 딱 그 정도까지 해서 재밌는 차. 150 이상 가면 일단 가속도 되게 더뎌지고. 또 이 서스도 뭐 짝당 얼마 안 할 거 아니가? 네, 이게 저도 이 순정 서스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튜익스 서스 같은 경우에 스프링이랑 댐퍼까지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안 하거든요. 80 몇만 원?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순정은 조금 더 싸겠죠. 튜익스가 그 정도. 순정은 아마 한 60만 원 정도 하면 살 것 같은데 네 짝 다 해도. 그래서 뭐 이렇게 와인딩이나 서킷을 신나게 타다가 서스가 터져도 뭐 네 짝을 다 갈아도 뭐 60만 원, 튜익스로 갈아도 80 몇만 원.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단 엄청난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 지금 오르막을 가고 있잖아. 지금 4단인데 보통은 3단으로 가면 된다 이러는데 4단으로 한번 가봐도 이게 뭐 덜덜덜 떨림 이런 것도 없네. 네, 지금 뭐 이 정도야. 3단 차가 좋아졌네. 옛날 차들은 이런 데서 4단 가보면 힘도 안 받아. 그렇죠, 안 받죠. 이게 비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.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네. 토크가 이게 26kgm 정도 나오니까 뭐 크게 맞다. 일반적인 주행에선 힘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. 힘이 부족하다는 정말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. 근데 이제 이게 차량이 작고 가볍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묵직함은 느낄 수는 없네. 그쵸. 이게 공차 중량이 1350kg인가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. 1300밖에 안 돼? 네, 1350. 근데 진짜 부드럽다. 일단 한번 다운힐 한번 태워드릴까요? 다운힐이 뭐? 여기 내리막길. 그래. 네. 자 이제 와인딩 구간이라 해야 되나? 네. 와인딩. 와. 근데 접지력 진짜 좋은데? 네, 진짜 좋아요. 이 접지력 진짜 좋네. 왜냐면 딴 차로 이렇게 타면 불안하다 생각이 들 텐데. 이렇게 박사 보면. 우와. 근데 괜찮다. 근데 접지력이 진짜 좋네 이 차량이. 우와. 근데 야. 이거 재밌네. 와. 우와. 야, 근데 타이어를 좋은 걸 끼는 이유가 있구나. 네. 타이어 우와. 엄청나기 때문에. 야, 접지력 진짜 좋다. 나 이렇게 접지력 좋은 거 처음 타보네. 우와. 이것도 풀 브레이킹 들어가면. 우와. 우와. 아니 운전 진짜 잘하네. 운전을 이렇게 배운 거라? 네. 우와. 우와. 저도 뭐 중학
중학생 때부터 카트 타고 했으니까 아 그래? 오래됐죠. 스포츠 주행을 한지. 아 근데 네가 그냥 일반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내가 억수로 불안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아 네 운전이. 그래서 이런 것도 접지력이 되게 좋아. 와 진짜네. 와 접촉 진짜 좋다. 와. 요런 좀 깊은 코너들도 와 맞네. 80 정도였는데 요런 것도 한 60 정도 와. 깔끔하게 돌아다가 와 진짜네. 타이어 소리가 방금 좀 요 정도야. 난 솔직히 억수로 무섭다 생각했는데 진짜 재밌네. 오늘은 또 노면 온도도 잘 나오고 해가지고 재밌게 탈 수 있죠. 추우면 끼익 소리 많이 나겠네. 네, 추면 쭉쭉 미끄러져요. 진짜로. 여기가 타이어가 또 온도바를 워낙 많이 타다 보니까 춥거나 젖어 있으면 뭐 사실 타면 안 되고. 그래. 네. 와 근데 접지력이 진짜 좋다. 오늘 같은 날은 쫙쫙 달라붙죠. 가볍게만 슬라람식으로 우와. 쭉쭉 달라붙어가지고. 아 맞네. 니는 운전 이거 다 어디서 배웠어? 어릴 때는 카트스쿨 에서 배우고 커서는 그 서킷 그냥 타면서 조금씩 배운 것 같아요. 자 오늘 리뷰할 차량입니다. 요거는 16년식이고요. 요거 수동 매뉴얼 모델의 깡통 모델이지만은 사실 뭐 있을 건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아반떼 AD 모델 중에 이제 스포츠 모델로 아반떼 AD 모델이자 스포츠 모델이 나온 게 이제 6세대 아반떼 AD입니다. 그래서 요 전면 디자인을 보시면 사실 이 아반떼 AD는 워낙 많이 돌아다녔던 모델 중 하나였기 때문에 딱 봐도 뭐가 다른지를 알 겁니다. 하지만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보자면 헤드램프 요 보면 이제 LED랑 이제 HID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요 디자인도 좀 다르다고 합니다. 요런 디자인들이 좀 달라서 여기 보면 레드 스티치가 좀 들어간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모습을 좀 연출을 하고 있고요. 이 범퍼를 보시면 사실 저는 이번에 나온 삼각대 디자인 때문에 오히려 이 디자인이 저한테는 예뻐 보이는데요.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 아반떼 6세대 이 스포츠 모델이 이제 그래서 좀 더 갖고 싶어졌습니다. 왜냐하면 점점 더 이게 가성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. 제가 이거를 리뷰하러 오기 전에 SK 엔카를 봤더니만 가격이 1000만원 중반, 좀 비싼 거는 1000만원 후반까지 가는 가격대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. 이래 고성능의 차도 작고 저같이 작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도 예쁘고 차도 잘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고차 1000만원 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언더의 차량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요 차주 동생이랑 저랑은 수동을 타고 있긴 한데 DCT 미션이 들어간 오토 모델을 타시면 누구나 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차량이 지금도 그렇지만 한 1, 2년 더 지나면 정말 메리트가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요 주간 등동 보시면 LED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스포티하고 좀 세련된 멋이라고 해야 되나? 왜냐하면 저는 LED가 밝혀져 있는 거 보면 좀 세련됐다고 제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견인 스트랩 딸 수 있는 부분이고 요 그릴도 일반 모델이랑 다르게 요것도 일반 모델이랑 다르고 요 부분도 다른 거지. 요 부분도 다르고 헤드램프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는 스포츠답게 스포츠라고 안 적혀 있고 터보라 적혀 있네요.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아반떼 참 삼각별이 너무 아쉽습니다. 이 6세대가 너무 예쁘게 만들다 보니까 7세대 디자이너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. 뭔가 혁신을 하고 싶었나 봐요. 근데 아마 혁신이 구데타처럼 실패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라인들은 다 있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은 이런 전면부의 일반 모델과 다른 이런 좀 공격적인 디자인 형상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날렵해 보이고요. 이런 사이드 미러는 좀 뭐 똑같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이쪽도 일반 모델이랑 같다고 합니다. 야, 더우니까 숨이 차. 자 그리고 이제 뒷모습을 볼 텐데요. 요 보시면 이제 후면부도 조금 다릅니다. 이게 대로등을 보시면 이제 디귿자 모양의 면발광 LED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디퓨저가 보면 이제 뭔가 공격적인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좀 저는 아쉬운 거는 뭐라 해야 되나 머플러가 트윈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. 진짜 쐐기 한번 박았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좀 아쉽지만은 근데 이걸 보시면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마 일반 모델 중에 고성능 모델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i30N 나오고 벨로스터 N 나온 거지. 그래서 이제 이거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N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어쩌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아반떼에도 이제 2.0 터보가 들어가지 않겠어요?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신작이 이제 전작보다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이렇게 까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레터링은 아반떼
스포츠라고 돼 있고 앞 전면 그릴은 터보라고 적혀져 있고 그리고 저는 차주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약간 제네시스 최근에 제가 업로드한 G70이랑 휠이 비슷해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또 아반떼 스포츠 전용 휠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런 약간 뭐 빗살 무늬의 휠을 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빗살 무늬로 되어 있고 이 범퍼가 원래 이래 두툼한가? 이쪽 뒤쪽이? 네. 일반 아반떼도? 네네. 이 모양은 다 똑같아요. 이래 보니까 무슨 GLC 뭐 이런 거 같노? 이래 보니까 무슨 SUV 같다. SUV 소형 SUV 같은데 뒷모습이 좀 두툼합니다. 앞모습은 날렵하고 뒷모습은 좀 두툼하고 이 모습이 진짜 저는 이 아반떼를 칭찬하고 싶습니다. 만약 이 차량이 나왔는데 막 3천 4천만 했다면 이렇게 칭찬을 안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마치 현대가 고객들한테 주는 선물처럼 이거 할인 받고 이래서 1900 저거 1930만 원에 1930만 원에 기본 모델을 샀는데 사실 제가 뭐 깡통이든 아니든 사고 나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. 그냥 있을 기능 다 있고 물론 자율주행은 없지. 후축방 센스 있고 블루투스 되고 수동이라서 또 재밌게 나가고 이러니까 충분히 194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앞부분에 보면 요거는 좀 얇죠. 이렇게 앞은 날렵하고 잘 달리게 생겼고 뒤는 두툼하니 좀 묵직하게 생긴 모습이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, 트렁크 괜찮습니다. 내 친구 차들이 더 더럽습니다. 자, 트렁크 이거 딱 버튼 하면 올라가는구나. 아니요, 제가 지금 아. 키로 이게 그게 안 돼요. 버튼이 없습니다. 괜찮아. 근데 안 좁네? 나는 그렇게 좁다 생각 안 드네. 큰 박스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혼자 타기 아니면 2명 타기에는 무난합니다. 이 골프백도 하나 들어가겠는데? 네, 들어가요. 저도 몇 번 넣고 다니는데 풀로도 2개까지 거의 잘 넣으면 2개까지. 그리고 이제 차를 좋아하는 동생이라서 아우디구나. 아우디 행사 가서 받은. 아우디 행사 가서 아우디 행사 왜 나랑 불러주냐?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 트렁크는 그냥 이 차량은 아반떼는 사실 1.6에 딱 바디 사이즈는 대충 아시잖아요. 보시면 그냥 진짜 무난함의 최고봉인 것 같아요. 게다가 이제 스포츠 모델 나왔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1,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언더에 정말 재미있는 운전을 또 할 수 있게끔 또 해주니까 이래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. 그리고 이거는 수동으로 요거 닫았잖아요. 최근에 아반떼 DM8은 풀옵션도 그게 안 들어가대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싸제 시장을 배려한 건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사실 이거는 수동이라 해도 변경을 위해서 놔둔 거 아닌가. 그런 거? 아무튼 이거는 또 수동인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실내를 보시겠지만은 수동이거든요. 진짜 요즘은 수동을 찾기가 어렵습니다. 물론 이제 포터라든지 이런 봉고 같은 걸 보면 승합차 보면 수동이 있지만은 사실 요새 일반 승용의 수동을 보기에는 아마 20대 초반 애들이 수동차를 탈 일은 진짜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카본을 따라서 만든 플라스틱이 되어 있고 진짜 이 보시면 정말 스포츠 모델답게 그냥 무난하게 되어 있습니다. 다른 차 포르쉐라 이런 것들 봐도 GT3 RS 같은 경우는 여기가 천으로 되어 있는 거, 천대기인가? 끈으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? 그만큼 스포츠 모델에는 그만큼 뭐 대형 세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투자를 안 한다기보다 그냥 달리는데 의미를 좀 두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시면 D컷. 그냥 사실 D컷이든 동그란 컷이든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. 운전하는데 근데 왠지 이제 스포츠의 D컷은 뭔가 그냥 고마운 것 같아요, 저한테는. 그리고 보시면 2016년식 현대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.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죠. 최근에 DM8을 보니까 진짜 엄청 세련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아반떼도 8세대 나오면 7세대는 뭐 얘기하기도 싫고요. 아니요, 아예 없어요. 아예 없나? 그러면 7세대부터 있는가? 그럴 거예요. 저도 신형 관심. 아예 이 모델에서는 아예 없었어요. 이 계기판 한번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. 아날로그적 느낌이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수동 모델이고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막 고급차를 탔는데 만약에 계기판이 너무 아날로그다 이러면 좀 아쉽고 최근에 포르쉐 912 모델을 보니까 딴 건 다 디지털이에요. 근데 RPM만 아날로그적 느낌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차라리 그런 느낌 일부러 아날로그적 느낌을 주는 건 좋지만은 요즘 나오는 차들이 너무 아날로그적 느낌 나오는 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싫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 TCS 버튼 이거는 뭐지? 전구 밝기고 아마 풀옵션이 들어가면 여기도 버튼이 다 들어갈 겁니다. 그리고 뭐 딱히 여기 열선 있네요. 열선. 자, 열선은 있는데 아마 통풍은 없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냥 뭐 일반에 있는 히터 있고 라디오 있고 에어컨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요즘 사람들은 잘 보기 힘든 수동 모델입니다. 물론 i30라든지 뭐 벨로스터 N이라든지 이런 스포츠 모델들은 수동을 타는 게 맞겠죠. 물론 DCT 미션도 좋겠지만은 저는 살 거면 수동을 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수동을 몰고 있고 수동의 맛을 좀 알거든요. 그런데 환영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. 이거 보니까 이 발을 한번 보시면
제가 타는 벤츠 수동이랑 다른 게 여기 뭐 브레이크랑 클러치 이 간격이 좁아요. 원래 벤츠는 이 정도 나오거든요.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좁네요. 그래서 뭔가 조작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편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겠다. 네. 저는 뭐 휠앤토하고 오버매칭 할 때도 그냥 괜찮 편한 것 같아요. 뭐 크게 특이 사항은 없고 그냥 이 수동, 전 이 수동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차량은 주행할 때가 진짜 그 진면모가 나오는 차량이라서. 그리고 이제 2열 가보면 아이고 복잡해서 안 되겠고 자 야, 근데 니 키는 좀 작겠다, 그제? 180 언더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니가 시트를 이렇게 가까이 한 거야? 조수석은 뒤로 밀려 있고 운전석은 앞으로 당겨져 있는데 생각보다 이 레그룸은 좀 넓네요. 근데 레그룸은 진짜 넓습니다. 레그룸은 넓고 그렇다고 이제 뭐 헤드 플레이스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이 머리 맡은 주먹 하나가 안 들어가요, 제 주먹에는. 뭐 그래도 키 큰 사람 아니면 뭐 무슨 차든 뭐 괜찮겠지만은 그냥 무난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스포츠 모델답게 뭐 이 안전벨트 빨간색이 빨간색. 이 시트도 일부러 하면 스포츠 모델이라서 빨간 거라? 네, 스포츠 모델만 또 스포츠 모델이라서 아우 더워라. 자, 스포츠 모델이라서 이렇게 빨갛습니다. 이 스티치도 그렇고.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 A45 AMG 그때 시승하러 갔을 때 A45는 AMG 모델이라서 빨간색으로 나왔다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게 연상이 되네요. 보면 저 스티치도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. 시트도 시트 패키지라고 옵션 모델 가면 올레드 시트 거기에 들어가고 통풍도 들어가고. 통풍도 들어가? 시트에 대한 풀옵션을 하면 1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아예 풀레드로 되고, 여기 보시면 시트는 다 수동입니다. 수동. 이거는 높이 조절하는 거, 이거는 등받이 조절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도장 색깔은 아이스 와인입니다. 2016년 17년도에 나왔다가 이제 없어졌고요. 이제는. 그 사실 이거는 제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리뷰를 하면 어떤 컨셉으로 좀 해볼까 했는데,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보는 사람은 차를 한 20대에 재미있고 가격 좋은, 그냥 가성비 정말 좋은 차를 찾는다면 저는 진짜 이 차 강추하고 싶어서 한번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. 강추를 하는 이유는 꼭 한번 차를 보러 가면 시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꼭 한번 시승을 해보고 왜 그렇게 하는지, 물론 뭐 깊게 따지면 뭐 강성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세상에 장점만 있는 차량은 없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 가격대에는 진짜 괜찮은 차라서 한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한번 자 이제 주행편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또 외관 리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이 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,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